자, 그렇다면 카미가제로 이제 막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왔을까? 오늘의 제목은, 제목을 지으면 회심의 미소를 지금 날리고 있죠. 뭐라고 해야 되지 제목을. 근데 하여튼 마라톤과 하객진 이렇게 하려고 해요. 자, 클레이스테네스가 민주정을 열고 그리고 정치를 잘했어요. 가장 위기의 순간에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정치를 잡았을 뿐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 뭐 50인 회의도 있고 뭐 평민들 다 참정도 하고 중장보병도 개혁이 되고 했지만 그 군제구역 중에 하나가 10가문의 그 장군들이 이제 거기는 막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뭔가를 하잖아요. 그 뭐라고 합니까? 정부 조직의 정부 하여튼 그 추첨으로 해서 뭐 돌아가면서 뭘 하는데 좀 위급한 상황에는 한 사람이 몰아서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에도, 지금 이 이후에도 나중에 소크라테스 얘기할 때 나올 얘기지만은, 근데 이때 당시에는 내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날려면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장군을 하고 또 장군을 해. 왜? 페르시아가 두 번째 침입을, 마라톤 전투에 이제 들어가는 건데, 두 번째 침입을 하니까 밀티아스가 또 장군을 해요.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는 다시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이 사람은 올림픽에서 사두 마차 그 대회 이런 거 막 휩쓸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장군들이 봐도 정말 뛰어난 장군들. 그리고 제가 조금 그러니까 이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하자면은, 나중에 그 막시무스 나오는 그 영화가 뭐지? 그게 다 그 역사적인 거랑은 조금 안 맞는다고 이제 하는데, 밀집대형, 그 중장보병의 밀집대형 그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그걸 뭐라 그래, 콜로세움 거기에 딱 들어가자마자 밀집대형으로 딱 해서 딱딱 막아내잖아. 근데 그런 게 그리스 시기에도, 그리스 시기에서 이제 그 원형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보병들은 일단 지형도 자기네 나와바리니까는 그 지형을 이용하지. 죄송합니다. 이게 그 표현을 이제 일본어 쓰면 안 되는데 늘 그렇게 배워왔고, 근데 이제 가장 임팩트 있게 다가오기 위해서 자신의 그 나와바리 내에서는, 자신의 영역 내에서는 이순신, 성웅 이순신의 하객진 같은 게, 그리고 을두목에서의 이런 것들이 가능하지. 마라톤 전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제가 좀 조금 다른 각도에서 입체적으로 보자면, 일단 정치 체계가 굉장히 안정되어 있고 그것의 밑바탕을 이루는 사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그 아테네에서 그런 영향을 받은, 아직까지 더 높다고 하면은 본토보다는 식민지가 더 높아, 문화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아테네에서는 다른 데랑 좀 차이는 민주정이에요, 민주정. 그러니까 심지어 페르시아가 소아시아를 딱 하고 나서 거기 왕정이 굉장히 많았거든. 근데 왕정을 다 무너뜨리고 민주정을 하라고 놔둬 그냥. 그러니까 민주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해도 별로 없고, 페르시아는. 그리고 이제 일단 하나의 권력으로 뭉치는 거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지. 근데 아테네의 그 민주정은 이미 그 과정들이 있었잖아.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솔로네 금권 정치, 그다음에
삼주정 뭐 이런 걸 거쳐서 어느 정도 일단 그때 당시로서는 안착을 해서 잘 됐지. 그 후엔 또 문제가 생기고 하지만은 그때 이제 군사 영웅도 하나 나타나고 이 정치 영웅도 있고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에 이번에는 페르시아가 이렇게 위쪽으로 마케도니아 쪽으로 해서 선해서 오는 게 아니라 거의 직선 코스에 가깝게 섬들을 쪼꼬미들 폴리스들을 점령하면서 아테네 쪽을 향해 가는 거야. 아테네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사회문화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간다고 했죠. 가는 거야. 근데 이걸 가는데 아테네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아테네는 도시국가잖아. 우리가 어떤 가문, 어떤 호족, 어떤 군벌, 뭐 어떤 성주, 우리 지금 감각으로 보면은 어떤 도시, 서울이다, 서울. 서울은 너무 인구가 많네. 너무 대도시고, 제가 사는 하남이 나라야. 하남이 나라인데 페르시아면은 그때 당시로서는 잠깐만 기원전 5, 6세기에 제국으로서 크기로 봤을 때 제가 지금 이제 동서를 막 지금 뒤지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그 정도의 제국이 있나 없나. 되게 분열 상태죠. 그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그 정도 제국은 없네요. 그럼 미국이네. 미국이 하남을 쳐들어오는 거야. 미국이 유엔군 막 이런 거 같이 연맹까지 연합군까지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야. 하남을. 대한민국이 아니라 하남을. 그때 우리가 좀 생생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 마라톤 전투 승전보로 막 알리고 이것만 기억하고 있잖아. 근데 그 전에 여러분이 다 하남 시민이라고, 하남시에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남시에 이제 뭐 이를테면은 아주 뛰어난 행정가가 한 명이 있고, 또 뛰어난 뭐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장군이, 전략이 굉장히 대단한 장군이 하나가 있긴 하지만 이제 회의를 하는 거야. 이제 지하 벙커에 내려가서 회의를 해. 야, 미국이 지금 하남시를 공격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할까? 우리 나름대로 자신감이 있다. 역량이 있다. 주전파와 주화파로 갈려요. 그때 바로 밀티아데스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 올림픽만 잘한 게 아니야. 장군으로서만 뛰어난 하객진을 펼친 장군인데 하객진이라고 제가 지금 약간 우리 성웅 이순신 장군에게 누가 되면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비슷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그 길잡이가 누군지 아세요? 이 역사에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고대부터 고구려 쪽이나 뭐 하여튼 뭐 조선에서도 그렇고 뭐 하여튼 왕위에 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되거나 했을 때 중국 쪽으로 망명해가지고 그쪽에서 길잡이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친일파 비슷한 사람들이 역사상 늘 있어 왔습니다. 친일파만 친일파가 아니에요. 이완용이만 그런 게 아니라 계속 있어 왔어요. 계속. 고대부터 늘 그쪽에 붙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쪽에 붙다가 이쪽으로 붙은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에, 이거 말하면 안 되겠다. 원래는 북방계 쪽이었다가 이 조선 쪽으로 붙은 사람이 바로 조선 왕조를 연 그 세력의 선조들이죠. 원래는 북방 그쪽 관리였다가 고려 쪽 관리로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전에 말했던 페이시스터투스라고 하는 그 참주,
티라노사우스의 아들 중에 히파스라고 하는 그게 이제 폭군이거든. 근데 이제 수방이 돼가지고는 페르시아에 붙는 거야. 그래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거야. 친일파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친일파 역할을 하니까는 이제 그 뭐 상대적으로 더 직선거리에 가깝게 여기에서 요쯤에서 이 그리스로 여기 뭐 바다들이 있으니까 원래는 이렇게 위에서 이렇게 갔었다가 신풍을 만난 거야, 카미가제를.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서 섬들을 뭐 일사천리로 다 점령을 해가면서 아테네로 가. 이제 아테네까지 거리는 한 50km 남은 상태야. 긴급 작전 회의를 하는 거야. 야, 주화파를 해야 된다. 어떻게 미국이랑 하남이랑 잽이 되냐? 이건 너무 좀 심하게 좀 지금의 미국이 너무나 큰 제국이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은 예컨대 그렇다라는 거야. 페르시아가 그때로서는 가장 큰 제국이었어. 그리고 유엔군과 함께 같이 들어왔고, 그때 당시로서는. 근데 하남, 뭐 서울, 뭐 성남, 뭐 이런 데랑 연맹하는 도시라고 쳐. 연맹하는데 다른 데서 좀 도와주기도 했지만은 거의 안 도와줬어요. 마라톤 전투에 옆에 있던 서울 이 스파르타라고 치면은 스파르타가 제사 일정이 잡혔네. 가라 해라. 아버지 제사란다. 이렇게 해가지고 빠진단 말이야.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설득을 시키냐면은, 만약에 히파스가 길잡이로 왔는데 우리가 안 싸우고 주화파가 되면은 요놈의 그 목적은 뭐겠느냐? 와서 우리 먼저 다 숙청하고 다시 참주정으로 돌아갈 거다. 여기에 설득이 다 이제 되는 거야. 맞는 말이잖아.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살고자 하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라는 그 성우 이순신 장군의 말대로 논리적으로 맞는 말은 맞는 말이야. 이 하남이라고 하는 데가 문화적, 정치적 역량이 전 세계 최고라고 일단 가정을 해야 돼. 그 아테네 그걸로 이제 비유를 하려면. 자, 그렇게 해서 미국이 쳐들어와. 이제 50km 남았는데 이제 와서 이제 아테네 평원에서 붙었어. 근데 바로 이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의 장군이 하객진을 펴는 거야. 본진과 양 날개로 페르시아군을, 지형 같은 걸 이용했겠지. 거기에 대한 이제 기록들을 제가 좀 보긴 봤는데, 이거 내가 하객진으로 말을 해도 될래나 안 될래나 이렇게 좀 고민은 됐지만은, 일단은 조금 기억하기 쉽게 좀 무리가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게 그 일반인이 가질 수 있는 또 특권이 아닌가. 제가 연구자라면은 하객진 비슷한 걸 폈다 이렇게 말하기 되게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리고 이 도서관에 있는 자료들이 이 원래 고대 그 자료니까는 이것만 가지고 또 하기가 좀 그렇네. 그렇지만은 내가 뭐 직접 가서 유물 같은 거 가지고 뭐 유적 조사하고 해서 하기도 어렵고, 어쨌든 하객진 비슷하게 양 날개를 만들고 페르시아에 엄청난 군이 이렇게 오는데, 그 영화 뭐야? 박해일 나오는 그 이순신 장군으로 나오는 거기에 보면은 상상을 하잖아. 바다 위에 성벽을 상상을 하잖아. 엄청난 수로 몰려드는데 바다 위에 성벽에서 공성전을 해서 제압하는 그 상상을 하잖아. 이거 실제로 그렇게 되잖아. 근데 거기도 실제로 그렇게 돼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에 사상자 숫자 차이가 말도 안 되는 그 차이로 대승을 거두거든. 뭐냐 하면은 처음에 중앙 쪽으로 온 페르시아군이 얼마나 셌겠어. 걔들은 기본적으로 기병이란 말이야. 기병했다가 군사적으로 우수한데, 이 마라톤 전투는 어쨌든 간에 자신의 나아바르기 때문에 보병들과 붙어야 되는 상황으로 일단 만들어 놓고,
보병에서 못 이기거든. 보병의 노하우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리스 로마로 이어지는 그 굉장히 그 보병들 그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무기체계 같은 거 이런 거 군복체계 같은 것도 이제 나중에 다 바뀌는데 로마의 병정들이나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영화나 이런 데서 봤던 거 어디 그림 뭐 사진은 아니겠지. 그림 같은 거 봤던 거 미니스커트 입고 있지 않아요? 그 그레코 로망의 전사들이 중장보병 하는 전사들이 이런 투구했다가 이렇게 딱 내려온 투구했다가 미니스커트를 입고 있어. 황당하지. 근데 이 동방 쪽에는 이미 바지가 다 치마 입었어요, 남자들도. 근데 동방 쪽에서는 군대에서 군복이 바지가 이미 그 전부터 있었어. 근데 그쪽은 미니스커트 입고, 제가 지금 말하는 표현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허벅지랑 막 이렇게 종아리랑 이런 데가, 장단지랑 이런 데가 다 보이는 그런 그 치마 같은 걸로 이렇게 딱 이렇게 하고, 뭐 위에는 투구 쓰고 뭐 이런 그게 그려지잖아요. 방패 이렇게 하고. 근데 어쨌든 간에 보병 쪽은 앞섰어, 굉장히. 그러니까 기갑 부대가 세냐 아니면은 뭐 항모가 어디가 세냐, 모든 것은 다 지금 미국이 다 잡고 있지만은 미국을 제외한다면은 뭐 프랑스라든지, 항모면 프랑스, 뭐 전차면은 뭐 독일, 뭐 이렇게, 독일 예전 같지 않지만은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지. 그런 식으로 보병이 셌어. 그러니까 보병 위주의 싸움터로 만들어 놓고 하깃진을 피고 중앙에서 페르시아한테 깨지면서 뒤로 오는 거야. 그러다가 양쪽 하깃진에서, 양쪽 날개에서 탁 공격을 해. 그랬더니 이제 페르시아가 튀는 거야. 다국적군 애들이 튀는 거야. 튀는데 걔들을 그냥 놔두고, 그러니까는 사상자가 차이가 엄청 많이 나지만 엄청 많이 죽인 건 아니거든.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두 차이는 막 수백 배 나. 근데 다 몰살시킬 수는 없지. 너무나 많으니까 걔네들이 인원이. 근데 도망친 놈들을 다 두고 중앙에 있는 핵심 놈들만 다 죽여요. 그게 바로 마라톤 전투예요. 근데 다 전멸시키지 못했다고 그랬지. 걔들이 뭘 했을까? 걔들이 이제 마라톤 그 평원이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보면은 동북부 지역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직행하자, 이렇게 전략을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거기에 있던 전령이, 걔는 기병이 아직 아니야. 보병이 할 수 있는 건 뭐야? 마라톤밖에 없지. 42.195인가 그거를 열라 달린 거야. 그냥 배보다 더 빨리 달린 거야. 달려서 지금 마라톤 전투에 승리를 했습니다 만 전해준 게 아니라 걔들이 지금 100길로 오고 있습니다 까지 전해준 거지. 그리고 숨이 멎은 거지.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걸 대비를 한 다음에 방비를 해서 대응해서 바로 마라톤 전투에서 드디어 그리스가 페르시아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을 꺾게 되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위태로울 때는 지도자가 되게 중요하다. 클레이스테네스라고 하는 그 지도자는 기본적으로, 솔론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다 좀 이렇게 비판을 받았던 사람인데, 클레이스테네스는 참주 이후에 왔기 때문에 그래도 전반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상대적으로 그런 힘이 있었고, 그리고 그 시기에 개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민주적인 개혁뿐 아니라 국방개혁도 많이 했단 말이야. 중장보병의 형태도 달라지고 전술도 달라지고, 그리고 10개 정도의 장군 가문들이 있어. 그 중에서 그 뛰어났던 한 전략가 이순신 장군에 빗댈 수는 없죠, 당연히. 이순신 장군은 진짜 영화나 드라마로 만들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너무 사기캐야, 사실. 진짜 대단한, 영웅이란 말을 쓰지 성웅이란 말을 쓰지 않잖아, 우리가. 이순신 장군 빼놓고 성웅이라고 말 붙여? 그래서 그 비교할 바는 아니지만, 제가 우리가 좀 익숙한 카미가제나 하객진 같은 걸 이렇게 쓰는 것은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그 사람도 그리스 내에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고, 그 뛰어났던 사람이, 자, 분명히 전력 차이가 있어. 그러나, 그러니까 이거죠. 지금 용어로 치면은 북한이 지금 7차를 이제 핵실험 또 할지 몰라. ICBM 또 쐈으니까. 이제 중순입니다. 2022년 11월 중순에, 오늘 일요일인가 하여튼 이 시점인데 또 쐈어. 또 동해 쪽으로 또 쐈는데, 대칭 전력과 비대칭 전력의 그 차이가 있어요. 대칭 전력은 여러 가지를 다 하는 거야. 다 전차수, 뭐 전함수 이런 거를 다 했을 때, 그 북한은 안 되니까는 핵 가지고 지금 저렇게 하는 거지, 미사일. 근데 대칭 전력에서 페르시아와 아테네는 잽이 안 되는 거지. 하남시와 미국, 하남시가 엄청 발달해야 돼. 아테네 역할을 하려면 잽도 안 돼. 근데 비대칭 전력 중에 일부가 승산이 있다라고 판단한 현명한 장군 이순신 장군. 거북선과 판옥선이 비대칭 전체적인 뭐 사무라이들하고는 우리가 안 되지만은, 우리 그때 군제가 다 망가진 상태예요. 조선 중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다 망가졌어. 국민 개병이고 나발이고 다 그냥 돈 면제받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근데 그 상태에서 지형과 비대칭 전력을 활용했던 것처럼, 바로 마라톤 전투도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보면은 우리가 그 전막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에게 이제 익숙한 거를 하나 했어요. 마라톤 전투. 마라톤 전투는 민주정식이 뛰어난 여러 지도자들에 의해서 정말 그 중과부적의 그 상태에서 머리를 써서 하객진을 써서, 그리고 설득을 해서, 매국노가 오면 어차피 우린 다 죽는 거다, 히파스가 들어오는 즉시로 참주정으로 복귀된다. 바로 직전에 참주정을 경험했거든. 그리고 그 마라톤 전투의 그 한 보병의 마라톤, 해군 쪽으로 오려고 한다. 왜냐면 다 전멸시킨 건 아니었거든. 여기까지가 마라톤 전투의 이제 입체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